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배울 건지 제목을 보고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번에는 프로레스 422 그리고 4444의 의미를 좀 알아볼 건데, 이 부분은 우리 전에 처음에 배웠던 세계 2의 RGB와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때가 잘 기억이 안 나신다면 그때 영상 한번 참고하고 오시면은 수업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프로레스 422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파이널 컷을 켜고 새로운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처음에 만들어줘야 될 건 뭐였죠? 그렇죠. 바로 맨 처음에 만들어야 될 거는 도서관에 준하는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엔 뭐였죠? 이벤트. 그 다음에는 프로젝트.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불러와야 되는 클립들입니다. 자,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만들어 주셔야 되고, 이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라고 말씀을 해드렸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프로젝트를 만들 때 그리고 익스포트 시킬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건데, 먼저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를 기준으로 알아볼게요. 지금 화면에 바로 이 부분, 자, 이 부분에 애플 프로레스에 관한 코덱들이 있습니다. 맨 위에는 프로레스 4444 XQ, 그 다음에 4444, 그 다음에 422HQ, 422 쭉 밑에 있는데요. 우리가 이 숫자는 무엇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번 시간에 알아보는 게 바로 목표입니다. 자, 이 422의 의미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바로 데이터의 양을 뜻합니다. 우리가 비트레이트를 배웠을 때 이 데이터의 가장 작은 단위, 작은 시리즈에서 했었죠. 데이터의 가장 작은 단위는 바로 무엇이다? 맞습니다. 비트입니다. 이 비트를 표현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422는 각자 하나하나의 데이터의 의미를 뜻합니다. 우리가 세계 2해, 그러니까 RGB를 배웠을 때 봤던 사진이 나와 있죠. RGB의 뜻은 바로 색깔의 맨 앞에 철자를 딴 RGB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앞서서 봤을 때는 422라는 걸 사용했지만 기본적으로는 444입니다. 자, 왜냐하면 RGB의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R 같은 경우에도 4비트, G 같은 경우에도 4비트, B 같은 경우에도 4비트, 이렇게 각자의 색깔마다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기본적인 양이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444를 쓸 경우에는 RGB의 데이터가 444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구나, 들어가야 있어야 될 것들이 다 들어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제 바로 444의 의미를 아셨다면은 422의 뜻도 알 수 있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사진, 바로 여기에 애플의 프로레스 422 혹은 4444 이렇게 있는데, 아까 전에 숫자에서 422, 444 같은 경우에는 각 색깔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양이라고 말해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그림을 보면은 422와 4444밖에 없습니다. 그쵸? 왜 444는 없을까요? 자, 옆으로 넘어가시면은 여기 애플 프로레스 422는 RGB 4비트가 아니다라고 표시되어 있죠. 자,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RGB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양은 4비트씩이라고 말해줬어요. 근데 여기서는 422예요. 대충 딱 생각해보면은 아까 전에 숫자는 데이터의 양이라고 했는데 숫자가 줄어들었다. 그 뜻은 무언가가 또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실 수도 있는 게, 이 444와 422를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444, 422가 아니라 444,
4, 2, 2. 각각 데이터의 양을 갖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돌아와서 이 프로레스 422는 무엇인지, 왜 설명했던 4비트씩을 갖고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우리가 전 시간에 바로 왜 프로레스를 사용해야 되는가, 그리고 프로레스의 장점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부분에서 바로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제가 설명드렸듯이 용량이 적다, 적게 사용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프로레스 422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조금 새로운 개념을 알고 지나가셔야 돼요. 새로운 이 크로마 서브 샘플링이라는 다소 어렵고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이 개념을 알고 넘어가셔야 우리가 왜 444가 아니고 422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크로마 서브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밝기에 비해 이 색의 정도, 이 채도와 색깔을 줄여준다는 거예요. 이 밝기는 그대로 냅두고 색의 정보, 색깔이 갖고 있는 정보를 줄여서 새롭게 인코딩하는 방식이다. 인코딩. 전 시간에 배웠죠. 인코딩은 무엇 하는 것이다? 바로 압축하는 것이다. 자, 컴프레셔의 다른 말로 인코딩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다시 얘기해 보면은 밝기, 명암이나 밝기에 비해서 색의 정보, 채도나 색깔을 줄여서 인코딩을 새롭게 하는 방식이 바로 크로마 서브 샘플링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밝기도 물론 줄어드는 인코딩이지만 밝기에 비해 많이 줄어드는 것은 바로 이 색의 정보를 많이 줄여서 인코딩하는 방식이 크로마 서브 샘플링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왜 굳이 밝기는 크게 변하지 않고 색의 정보만 줄여가지고 새롭게 인코딩하는 걸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의 신체의 시각을 담당하고 있는 눈의 특징을 반영한 건데요. 이 눈 같은 경우 자세히 보면은 밝은 데서는 홍채가 줄어들고 어두운 곳에서는 홍채가 커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눈 같은 경우에는 빛의 밝기에 민감한 편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이 눈에는 빛을 인지할 수 있는 세포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간상세포입니다. 자, 이거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 간상세포는 눈 전역에 걸쳐가지고 분포되어 있지만 이 색 같은 경우에는 이 원추세포라는 곳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이 원추세포는 간상세포와 다르게 어디에 분포되어 있냐? 눈의 중앙에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눈은 이 밝기에는 굉장히 민감하지만 색의 변화에서는 다소 민감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크로마 서브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빛의 밝기는 크게 건들지 않아요. 하지만 데이터를 줄이기 위해서 이 색의 정보를 줄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번 수업도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안녕!